안녕하세요. 스케치업 초급 강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포넌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는 CAD에 있어서 블록이나 맥스에 있어서의 인스턴스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객체를 등록을 해놓음으로써 하나를 수정하면 다른 나머지 것들이 모두 수정이 되게 하는 그런 편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박스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거를 컴포넌트로 변환을 하시려면 컴포넌트로 변환하시고자 하는 객체를 전부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쪽에 컴포넌트 아이콘을 누르시면 됩니다. 크리에이트 컴포넌트라는 창이 떴는데요. 이쪽 제일 위쪽 부분은 컴포넌트 이름을 설정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쪽 두 번째 디스크립션은 주석이라고 하죠. 이 컴포넌트에 대한 설명을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쪽 아랫부분이 컴포넌트의 정렬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쪽 아래쪽에 있는 이 박스를 보시면 Replace Selected라고 되어 있죠. 이게 선택이 되어 있으면 지금 선택된 객체가 바로 컴포넌트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선택 해제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건 그대로 있으면서 컴포넌트만 따로 생성이 되는 그런 옵션입니다. 자, 체크 해제를 하고 크리에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원래면 그대로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묶여져 있지가 않죠. 컴포넌트 창은 윈도우 컴포넌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컴포넌트 창에는 컴포넌트가 등록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배치해보면 노란색 바운드리, 그러니까 외곽선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셔야 편집 모드로 들어가죠. 면도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모델 상에서 이 컴포넌트가 하나도 배치가 안 돼 있는데요.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쓰시다가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깜빡하고 잊어버릴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여기에 있는 퍼지 언유즈들을 선택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제거가 됩니다. 작업을 모두 끝마치신 경우에는 항상 이 퍼지를 누르셔서 데이터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3개 레이어를 만들었는데요. 레이어 이름이 월, 윈 프레임, 윈 글라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물론 한글로 써도 되지만 굳이 영어로 쓰는 이유는 멋을 부리려는 게 아니라 맥스 같은 프로그램으로 넘겼을 경우에 한글이 인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DWG 형태로 맥스로 넘겼을 경우에는 한글이 다 깨져서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레이어를 영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 이름을 보시면 각 재질별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거든요. DWG를 거의 맥스로 임포트, 익스포트를 하시는 게 좋은데 넘길 때 옵션을 나중에는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옵션을 보시면 이게 재질별로 묶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어별로요. 그래서 같은 재질은 하나의 객체로 묶어져서 맥스로 들어가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매핑할 때도 재질별로 매핑을 하기 때문에 레이어는 재질의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작업을 하는 게 여러모로 편합니다. 이거는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객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어설프지만 집과 비슷한 그런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창을 한번 놔보겠습니다.
현재 이 윈프레임이라는 레이어의 색상과 이 월의 색상이 분명히 틀린데도 불구하고 이 렉탱글 툴로 이렇게 그렸을 경우에 그냥 면이 월로 돼 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엣지는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윈도우 프레임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룹이나 컴포넌트가 아닌 이런 면들에 대해서 뭐 원이나 이렇게 사각형을 직접 그릴 경우에는 이 엣지들이 원래 있는 면을 분할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로 면을 생성하지 않고 원래 면이 있기 때문에 엣지만 이쪽에 먹게 되고 그 엣지들이 면을 분할하기 때문에 면 자체는 원래 속해 있는 레이어의 이름이 됩니다. 색상도 그렇고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거 전체를 그룹으로 만들어 버리면 에디트 누르시고 메이크 그룹 이렇게 그룹으로 만들어 두시면 더블 클릭하든지 아니면 선택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에디트 그룹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면을 선택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거는 편집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룹으로 만들어 둔 상태에서 모델링을 하면 제대로 면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겹쳐서 보이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겹쳐서 보시는 게 불편하시다면 이 객체를 숨겨도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하이드. 사라졌죠? 다시 보이게 하시려면 에디트, 언하이드, 올. 이런 식으로 다시 보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단축키로 지정해 두고 쓰는 항목이거든요. 이게 아주 편하니까 단축키를 많이 지정을 해서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창틀을 이렇게 만들고요. 창틀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은 유리가 돼야 되죠. 근데 이 유리가 프레임 뒤쪽에 이렇게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중간으로 옮겨야 됩니다. 창틀의 중간으로. 이 상태에서 지금 면을 이렇게 움직이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다른 면들이나 엣지도 영향을 받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편집이 되지가 않죠. 이럴 경우에도 그룹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에디트, 메이크 그룹. 이것도 단축키를 사용하시면 편하겠죠. 그룹으로 만드시면 이렇게 면이 선택이 되지가 않죠. 단지 그룹 전체로 선택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가운데로 이동을 시켰을 경우에도 다른 엣지에 영향을 받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선택한 후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익스플로드. 그럼 이렇게 면이 그룹이 아닌 면이 되죠. 다시 그룹이 해제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룹으로 만들어서 편집하는 부분이 실제 실무에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창문 같은 경우에 이 주택의 한쪽 면이나 이쪽 면까지도 똑같이 쓰인다고 할 경우에는 이거를 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카피를 해서 쓰기보다는 컴포넌트로 만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를 수정을 했을 경우에 창틀의 두께가 바뀐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이 배치된 개수만큼 모두 다 편집을 해야 되거든요. 똑같이 생긴 것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편집하면 똑같이 수정이 되도록 컴포넌트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 창을 컴포넌트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어떻게 배치가 될 건지 하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프로퍼티즈에서도 똑같이 나오니까 일단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를 하고요. 이렇게 배치를 하려고 딱 클릭해서 갖다 대보면 딱 처음에 만들었던 그 방향대로만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겠죠. 벽에 따라서 배치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아까 그
정렬하는 부분에 메뉴가 있는 건데요. 이 컴포넌트를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프로퍼티즈 이렇게 선택을 하면 정렬 부분이 아까와 유사하게 똑같이 있습니다. 자, 이게 글로우2가 어떻게 붙느냐를 설정을 하는 건데요. 뭐 수평, 수직, 그리고 각도가 있는 슬로프 이 모든 걸 포함하는 게 any, 그리고 현재 상태는 none이죠. 붙는 방식에 뭐 특별한 그런 걸 주는 게 아닌 경우가 none이고요. any를 하면 모든 것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any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면에 따라서 반응을 하죠. 물론 이렇게 반응은 하지만 유리창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게 수직으로 서야 되겠죠. 스케치업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컴포넌트 수정하는 법에 있어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그거는 컴포넌트의 축에 대해서 아시면 간단히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 컴포넌트를 더블 클릭을 해서 편집 상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레스트 모델들은 쉬게끔 단축키를 누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현재 축을 보시면 이 빨간색이 X축, 그리고 이 그린색이 Y축, 그리고 파란색이 Z축이 됩니다. 현재 이 좌표도 보시면 Z축, X축, Y축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컴포넌트의 축은 이 전체 축과는 다른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컴포넌트 자체 축으로 되어 있죠. 이거를 이제 제대로 위치를 시키려면 축을 바꿔줘야 되는데요. 이 컴포넌트가 활성화된 상황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Change Axis 이 메뉴를 선택을 하시고 현재 이렇게 보시면 배치를 하려고 해도 잘 안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축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쪽 프로퍼티즈에서 해도 되고 여기서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프로퍼티즈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메뉴는 똑같죠. any로 하지 마시고 다시 none으로 하신 다음에 change axis를 하게 되면 축을 이렇게 세 방향으로 제대로 배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유리 이쪽 앞면이 붙는다고 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X, Y 축이 벽과 붙는 쪽으로 이렇게 축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붙거든요. 다시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any로 바꿔주고요. 이제 벽에 따라서 붙게 되죠. 이렇게 경사가 있는 쪽도 붙고요. 일단 배치를 하고 더블 클릭해서 보면 이 컴포넌트가 붙는 쪽 면에 있어서 X, Y축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돼야 이 방향으로 붙는 겁니다. 이거를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축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절대 이 방향으로 붙지가 않습니다. 뭐 세운다고 하실 경우에는 이 좁은 부분 X, Y축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Change Axis를 통해서 축을 컨트롤 하시면 붙는 방향을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항상 축을 바꾸기 전에는 이걸 none으로 만드신 다음에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과 같은 경우에는 벽이 뚫려서 안이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여기 컷 오프닝이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자, 다시 배치를 해보면 안 뚫려 보이죠? 이게 그룹으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뚫으려고 하는 객체가 그룹이나 컴포넌트가 돼 있을 때는 이렇게 컷 오프닝이 먹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 그룹을 해제하고 다시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익스플로드
자, 안쪽이 보이는 게 보이시죠? 예, 이쪽 벽 라인이 보이죠? 예,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창문과 같은 경우에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컴포넌트 설정 중에 예, Always Face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건 카메라만 바라보겠다는 설정인데요. 이 같은 창보다는 예, 나무로 하나 이렇게 불러보겠습니다. 이 컴포넌트거든요. 예, 홈 버튼을 누르시면 현재 이 모델에 사용되고 있는 컴포넌트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뒤로 돌아가게 되면 컴포넌트 그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는 폴더가 열리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저장해둔 컴포넌트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프로퍼티즈를 보시면 예, 이건 넌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넌이 아닌 경우에는 활성화되지가 않습니다. 넌으로 해놓으시고 Always Face 카메라를 선택을 해놓으면 뷰를 이렇게 돌릴 때마다 정면을 보게 됩니다. 컴포넌트가. 예, 뭐 나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나중에 동영상을 만들 때 쓸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예, 이쪽 도구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